자, 이제 2.6절에 보면은 복소수입니다. 이제 그냥 파이썬 아주 기초만 그냥 알고 넘어가고 싶다면은 복소수는 이제 굳이 알아보지 않아도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옆에다가 선택이라고 말을 붙여놨는데, 공대생이라면은 파이썬의 복소수 기능을 알아두는 게 파이썬을 나중에 사용을 할 때 여러 가지로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소수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복소수는 이제 숫자 뒤에다가 영문자, 영어 소문자 J나 아니면은 그 대문자 J를 사용을 합니다. 대문자보다는 소문자가 입력하기 쉬우니까 보통은 소문자 J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지금 책에 있는 예제대로 예를 들어서 복소수, 보통 수학 체계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죠. 또는 1 플러스 2i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i라는 거는 보통 그 수학 책에서 허수 기호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대 쪽에서는 특히나 우리 전자가 들어가는 과들, 전기, 전자, 전파 뭐 이런 과들은 허수를 i로 사용을 하지 않고 j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파이썬에서도 j라는 기호를 허수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i는 전류 기호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i라는 기호가 벌써 전기회로나 전자회로 같은 책에 보면은 전류 기호로 많이 쓰기 때문에 허수는 j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숫자를 입력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책에서처럼 d라는 변수에다가 d1이라는 변수에다가 1 플러스 2j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j가 이 허수를 나타내는 j가 숫자 뒤에 붙어야지 돼요. 앞에 붙으면 안 됩니다. j2라고 하면은 이거는 식별자에 식별자 규칙에 맞기 때문에 변수명으로 해석을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허수를 나타낼 때는 j가 숫자 뒤에 붙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d2라는 변수에 허수를 대입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허수 자체를 변수에다 대입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은 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j라는 변수를 찾게 되죠. 예. 허수 자체를 대입을 할 때는 이렇게 반드시 1이라는 숫자 뒤에 j를 붙이면은 1j는 이제 허수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d3 변수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j다. 예. 지금 이 경우에 d2 변수에 j라는 허수를 대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d3 변수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j라는 복소수를 대입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입력을 할 때도 이대로 입력을 하면 안 되죠. j를 변수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요. 허수를 입력하려면 여기와 같이 반드시 1이라는 숫자를 뒤에 j를 붙여주면은 이게 이제 허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말을 제가 여기에다가 좀 써놨는데요. 이거의 타입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a에다가 3 더하기 4j를 이렇게 복소수를 입력을 해 놓고요. a를 타입을 보면은 컴플렉스 클래스라고 나와 있죠. 그 복소수가 영어 단어로 컴플렉스 넘버입니다. 컴플렉스 넘버죠. 그러니까 컴플렉스 클래스 하면은 a라는 변수에 지금 복소수가 저장이 돼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b에다가 0j면 허수부가 0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2라는 실수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썬에서는 허수부가 0이어도 있기만 하면은 그냥 컴플렉스로 해석한다.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는 실수부, 허수부로 나눌 수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실수부만 읽어내고 싶다면은 여기 있는 교재처럼 C에다가 11 더하기 22j라는 복소수를 대입을 하고요.
c.real이라는 이건 이제 나중에 클래스에서 C도 이제 컴플렉스 넘버긴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전부 다 클래스거든요. 근데 이제 클래스의 그 변수 값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저 뒤에 가서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단순히 복소수의 실수부만은 뽑아낼 경우 복소수 뒤에다 .real이라고 지정을 해주면은 실수부만 읽을 수 있고 .imag라고 치면은 리얼 파트하고 이미지너리 파트에서 딴 거죠. 이거를 지정을 해주면 허수부만 뽑아낼 수 있다. 그 다음에 c.conjugate 라는 이거는 이제 메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복소수의 conjugate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은 켤레 복소수로 구할 수 있다. 켤레 복소수는 이제 허수부의 부호만 반전된 복소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켤레 복소수를 영어로 얘기하면 conjugate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메서드 이름도 똑같은데 c.conjugate 괄호를 이렇게 열고 닫고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은 켤레 복소수를 구할 수 있다. 아직은 이해하기 힘들 테니까 여기서는 뭐 그렇다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ABS라는 내부 함수인데요. ABS라는 내부 함수는 절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ABS라는 내부 함수는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에다가 마이너스 11을 대입을 했는데요. ABS 내부 함수를 거치면은 절대값이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는 거는 음수가 양수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ABS 함수로 복소수가 넘어온다. 지금 C라는 변수에 11 더하기 22J라는 복소수가 들어가 있는데 복소수를 넘겨주면은 복소수의 절대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j다. 이거의 절대값은 어떻게 대하냐면은 실수부의 제곱하고 허수부의 제곱의 제곱근이죠. 이 값을 구해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서도 보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와 있죠. 그리고 복소수에 대해서도 산술연산이 가능합니다.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보죠. A하고 B에다가 A는 3 더하기 4J, 그 다음에 B는 1 마이너스 J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를 더하면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부끼리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를 빼면은 마찬가지로 A의 실수부에서 B의 실수부를 빼고 A의 허수부에서 B의 허수부를 빼는 거죠. 그 다음에 곱셈도 뭐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눗셈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 시간에 배웠겠지만은 3 더하기 4J죠. 그 다음에 B가 1-J죠. 이거 나눗셈 하려면은 그 분자 분모에다가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이렇게 곱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거 켤레 복소수는 어떻게 구해져요? 분모는 그러니까 9에다가 16을 더한 25인가요? 25라는 실수가 되고 분자는 1-J 그 다음에 3-4J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곱하면은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구해지겠죠. 뭐 직접 손계산은 안 할 겁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실수부를 x, 허수부를 y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구해진 실수부가 25분의 x가 마이너스 0.04고 그 다음에 25분의 y가 마이너스 0.2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b 나누기 a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복잡한 결과 계산을 거쳐서 저 값이 구해진 거겠죠.
이거는 간단하게 파이썬을 이용해서 바로 검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1j에다가 3-4j를 곱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25로 이렇게 나눴죠.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은 요 위에 있는 결과하고 밑에 있는 결과가 동일합니다. 복소수가 미친 거듭 제곱도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C에 3-4j를 이렇게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C의 세제곱, 이거는 C를 3번 곱한 거죠. C를 3번 곱한 거랑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C의 10제곱, 이런 것도 굉장히, 이거는 이제 제곱만 돼도 손계산하기가 번거로운데 10제곱은 손계산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것도 쉽게 복소수의 거듭제곱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재에 나온 것처럼 1-2j의 10제곱, 이것도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교재에서는 제가 플러스로 입력을 했네요. 1 플러스 2j의 10제곱, 그러면 교재의 결과가 같죠. 그 다음에 이제 4 더하기 3j의 0.5승. 예,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런 결과값이 나온가를 이해하려면 수학적인 조금 백그라운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온 것과 같이 어떤 실수의 거듭 제곱근, 실수를 복소수로 거듭 제곱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이것도 이게 어떻게 나온가는 수학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관심 있는 학생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장 함수인 컴플렉스를 이용을 해서 복소수를 생성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a 변수에다가 2-3j 라고 입력을 하는 거나, 컴플렉스라는 내장 함수를 써서 2하고 -3 실수부하고 허수부를 차례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나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책에서 나온 것 같이 이 함수는 이제 복소수를 생성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이터형 문자열 같은 거를 복소수로 변환을 하는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게 더 번거롭죠. 그러니까 복소수를 생성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것을 더 선호를 합니다.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컴플렉스나 뭐 앞에서 소개한 인트 함수나 플로트 함수 같은 것들은 문자열을 복소수로 변환을 하는데 많이 사용이 돼요.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은 이제 문자열을 다루고 있는데요. 코딩을 할 때 수치 데이터만큼 자주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은 이제 문자열은 문자들의 나열이고요. 영어로는 이제 스트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름, 뭐 주소, 메시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할 때 사용되는 자료형이 바로 문자열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한 바가 있는데요. 파이썬에서는 문자열을 만들 때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타이핑 하기가 작은 따옴표가 타이핑 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를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라는 이 문자열, 이거는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죠. 다음에 국립목포대학교라는 문자열이 큰 따옴표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1이라는 문자, 2라는 문자하고 점, 그 다음에 3이라는 문자, 이 4개의 문자가 문자열로 이렇게 묶여져 있죠. 12.3이라는 숫자가 아니고요. 1이라는 문자, 2라는 문자, 점이라는 문자, 그 다음에 3이라는 문자, 4개의 문자를 하나의 배열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것, 문자열입니다. 이거를 숫자로 오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작은 따옴표로 묶여져 있으니까 그냥 문자들의 나열인 문자열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도 또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C 언어
같은 다른 언어들과는 달리 파이썬은 단문자형, 그러니까 문자형이라는 자료형이 별도로 없어요. 하나의 문자라도 문자열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숫자를 변수에 대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문자열도 변수에 대입을 할 수가 있다. 네, 바로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다시 실행을 할까요? 교재에 나온 것 같이 name이라는 변수에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name이라는 변수에는 홍길동이라는 세 개의 문자를 묶은 문자열이 들어가 있죠. 홍이라는 문자하고 길이라는 문자, 동이라는 이 세 개의 문자를 하나의 배열로 묶어서 하나의 문자열로 이렇게 저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myschool 이라는 변수에 국립 목포대학교 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대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myschool이라는 그 변수에는 국립 목포대학교 라는 문자열이 이렇게 저장이 된 겁니다. 근데 yourschool 이라는 변수에 myschool을 대입을 했다. 그러면 지금 myschool이라는 변수에는 국립목포대학교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값이 yourschool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ourschool 이거를 찍어 보면은 국립목포대학교라고 마찬가지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이 저장된 변수의 타입을 보면은 str 클래스다. 스트링에서 앞에 세자를 딴 거죠. str 클래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가지 알아두면 편한 게 여기 아이디얼리 쉘에서요. 예를 들어서 myschool이나 yourschool 같은 경우에는 변수명이 지금까지 나온 변수보다는 좀 길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yourschool을 이렇게 일일이 끝까지 이렇게 타이핑하는 것보다 처음에 한 두세 자 정도만 타이핑을 하고 탭을 눌러주면은 나머지를 자동으로 완성을 해줍니다. myschool 같은 경우에도 뭐 처음에 두세 자 정도만 입력하고 탭을 누르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완성시켜 주죠. 이러한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긴 변수명을 입력을 할 때 좀 더 쉽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교재에서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변수명이 여러 단어들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밑줄로 이어주는 것이 파이썬 코딩의 관례입니다. 지금 식별자를 만들 때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수문자가 밑줄이죠. 그러니까 이 밑줄이라는 거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공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입된 문자거든요. 파이썬에서는 여러 단어들로 이루어진 경우에 변수를 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yourschool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작되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방법, 혹은 단어하고 단어 사이를 이렇게 밑줄로 연결을 해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보통 두 번째 방법이 관례적으로 쓰여요. 그리고 변수명은 시작하는 그 문자는 항상 소문자로 시작하는 것도 관례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듯이 변수명이나 함수명은 소문자로 시작을 해요. 단지 이제 그 변수명이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이렇게 만들어 보면요,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 그 단어의 첫 번째 문자를 대문자로 만들어서 변수명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밑줄로 구분을 해서 전부 다 소문자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금 설명했다시피 변수가 여러 단어일 경우에는 밑줄로 연결하는 게 파이썬의 관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 문자열은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편한 쪽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어떤 경우에 편하냐면 그 문자열 안에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교재에 나온 것처럼 he said 이렇게 큰 따옴표가 들어가 있죠. 큰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전체를 문자열로 묶으려면은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는 게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문자열 자체에 지금 큰 따옴표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또는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문자열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전체를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B 변수에다 이렇게 대입을 했다면은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자열의 내용인데 그 문자열 안에 작은 따옴표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 경우에는 큰 따옴표로 전체 문자열을 묶어주는 게 편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편한 쪽으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아무거나 사용을 하면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를 타이핑하기 편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문자열 안에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가 포함이 된 특수한 경우에는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안에서 그 특수문자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줄바꿈을 할 때 사용되는 특수문자들, 특수문자, 그다음에 탭, 수평 탭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먼저 백슬래시 다음에 어떤 문자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줄의 프린트문을 했을 때 여러 줄에 걸쳐서 표시되게끔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다가요, 뭐 애플, 그 다음에 윈도우즈, 뭐 안드로이드, 뭐 아무거나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백슬래시 n이라는 문자가 있고 그다음에 백슬래시 n이라는 문자가 있죠. 이거를 그냥 변수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그냥 백슬래시 n이라고 그대로 보이는데, 프린트문에다가 넘겨주면은 지금 백슬래시 n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자리에서 줄바꿈이 돼서 그 다음 줄로 넘어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백슬래시 n에서 그게 있는 자리에서 줄바꿈이 돼서 다음 줄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프린트문하고 문자열을 같이 사용을 할 때 줄넘김을 하기 위해서 백슬래시 n 특수문자를 사용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프린트문 안에서 백슬래시 문자 자체를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백슬래시를 두 개를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요. 뭐 아무렇게나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백슬래시 두 개는 이 백슬래시 하나만 표시가 돼요. 프린트문을 걸 때. 여기서 문자를 확인을 할 때는 입력한 그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은 프린트문하고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할 때는 백슬래시가 하나만 표시가 되죠. 백슬래시 문자 자체를 프린트문에서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겹쳐서 써야지 됩니다. 또는 여기 지금 그 위에도 수평 탭이 있고요. 작은 따옴표 문자열 안에서 표시를 할 때 백슬래시 다음에 작은 따옴표를 치면 되고, 큰 따옴표 문자는 백슬래시 다음에 큰 따옴표 문자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따옴표로 묶었어요. I'm fine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어 그 안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또 쓰였을 때, 이러면은 여기 작은 따옴표가 처음에 시작되고 여기까지가 문자열로 간주가 돼 버리죠. 의도는 이 작은 따옴표 자체도 이 문자열 안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다가 이렇게 백슬래시를 쳐주면은 이거 두 개의 문자가 작은 따옴표 하나의 문자로 간주가 됩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프린트문을 해도 백슬래시 한 다음에 작은 따옴표가 아니고 그냥 단문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입력 자체가 이렇게 단문자로 입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 두 개는 별로 사용할 일이 없고요. 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어떤 문자열을 프린트문으로 화면에 표시를 할 때 줄넘김을 하기 위해서 n 특수 문자가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을 입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작은 따옴표 3개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D라고 할까요? 작은 따옴표 3개를 이용을 하면은 여러 줄에 거친 이렇게 문자열을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엔터키를 쳐서 줄넘김이 됐을 때 여기에 이제 그 줄넘김 문자가 들어가게 돼요. D를 봐보면은 엔터키를 친 자리에서 줄넘김 문자로 이렇게 치환이 됐죠. 여기서도 이렇게 치환이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 줄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입력을 할 때는 작은 따옴표 3개를 연속으로 쳐서 열고 이렇게 또 닫습니다. 또는 큰 따옴표 3개를 연속으로 치고 큰 따옴표 3개를 연속으로 쳐서 닫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여러 줄에 걸친 문자열을 쉽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en이라는 내부 함수가 있는데요. 이 내부 함수는 이제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열이 몇 개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렌스에서 앞에 세자를 딴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A, B, C, D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C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의 길이를 알려면은 len이라는 내부 함수를 이용을 해주면 돼요. 구가 찍혔는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문자가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공백 문자도 하나의 문자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더트까지 9개, 정확하게 9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구가 찍힌 겁니다. 또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 교재에 있는 예제를 한번 해볼까요? MSG에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미스터 박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의 문자의 개수를 알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len 함수에다 넘겨보면 되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공백 문자 하나가 있죠. 여섯, 그 다음에 일곱, 여덟, 아홉, 여기도 공백 문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열, 열하나, 열둘, 총 12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찍힌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D도 한번 찍어 볼까요? D가 지금 변수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22가 나왔죠. 이거는 이제 하나씩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거의 역슬래시 n이 하나의 문자로 간주가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 16, 17, 18, 19, 20, 21, 22, 마지막 역슬래시 n까지 22로 정확하게 이렇게 산출된 걸 알 수가 있죠. 백슬래시 n은 단문자로 그 카운트가 된다는 거는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교재 3.1절 문자열의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3의 문자열은 내부적으로 문자의 나열로 취급이 되죠. 문자들의 배열을 줄여서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자열의 배열로 취급이 되고 문자들 각각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밑에 교재를 보시면요, S라는 변수의 헬로 월드라는 11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첫 번째 문자인 대문자 H에는 0번이라는 번호가 붙어 있고요. 0이라는 번호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그 다음 문자들 각각이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헬로 다음에 공백 문자가 있죠. 이것도 당연히 하나의 문자입니다. 이게 이제 5번이고요. W가 6번 이런 식으로 가서 D가 10번, 총 11개의 문자가 0번부터 차례대로 10번까지의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또는 가장 마지막 문자가 이 경우에는 이제 소문자 T죠. 가장 마지막 문자에 -1이라는 번호가 매겨져 있고, 이 반대 방향으로 일씩 증가를 해서 -2, -3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번호가 증가를 하는 이러한 인덱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방향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 문자가 0번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역방향 인덱스는 가장 마지막 문자가 -1로 시작을 해서 역방향으로 증가하는 방향을 가지는 인덱스를 역방향 인덱스라고 합니다.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이 문자열에 포함된 각각의 문자에 새겨진 이 번호를 보통 인덱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예제에서는 문자열의 길이가 11이고 그러니까 기본 방향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문자의 인덱스가 -1로 시작을 하는 것을 역방향 인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얼리 쉘에다가 S 문자열을 한번 그대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헬로 월드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항상, 그러니까 기본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은 주의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에서 특정한 문자만 뽑아내려면은 여기 지금 나온 것 같이요. S 문자열에 0번 문자를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대괄호를 써가지고. 그러면은 0번 인덱스가 0인 문자인 H가 이렇게 추출이 되죠. 또는 S 문자열의 6번은 지금 보면은 이거죠, 이거. W 문자를 이렇게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S의 -1이라고 하면은 S 문자열의 가장 마지막 문자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마지막 문자가 지금 보면은 D죠. D죠. 가장 마지막 문자는 D다. 이렇게 추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의 -2 하면은 그러면 뭐겠어요? 끝에서 두 번째죠. 그 다음에 S의 -6 하면은 끝에서 여섯 번째의 문자를 나타냅니다. 끝에서 여섯 번째면은 지금 공백 문자죠, 공백 문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이디얼리 쉘에서도 공백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이 반환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단문자형이 있다고 하진 않았죠. 문자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도 이거 엄연히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교재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금 S는 지금 그 배열이 저장된 변수죠. S의 대괄호 N은 인덱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자체를 지금 인덱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S라는 그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거를 문자열도 시퀀스라는 자료형 중에 하나입니다. 문자열의 n번째 요소를 인덱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덱싱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요소 중 특정한 요소를 참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S 대괄호 n은 문자열이 저장된 변수 S의 앞에서부터 n번째 요소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n번째 요소라는 거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을 하죠. 0부터 시작을 하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n 플러스 1번째 요소를 의미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n번째 요소라는 말보다는 n번 요소라고 하는 게 더 n번, 그러니까 0번부터 시작을 해서 n번 요소를 의미를 합니다. 이게 더 명확하겠네요. 그 다음에 S-n은 인덱스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제 역방향 인덱스죠. -1이 가장 마지막 요소를 나타내고요. -n은 끝에서부터 n번째인,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n번째인 요소를 의미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부터 n번째라는 말이 정확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의 -2라면은 뒤에서부터 두 번째죠. S의 -6이라고 하면은 뒤에서부터 여섯 번째입니다.
sm-1은 가장 뒤에 있는 요소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인덱싱을 할 때 순방향뿐만 아니고 역방향 인덱싱도 가능하다. 역방향 인덱싱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인덱싱은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싱인데 여기는 임정을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a라는 변수에다가 python is the best 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만약에 첫 번째 단어만 이렇게 뽑아서 예를 들어서 b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다. 여기 지금 이 문자열의 P는 지금 0번입니다. 0번.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이죠. 5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백 문자가 이게 6번 요소가 되죠. 그래서 A라는 문자열에서 0번부터 콜론을 이용을 해서요. 콜론을 이용을 해서 0번부터 6번까지 라고 하면은 여기 0번부터 그러니까 마지막 번호는 뺀 6번은 뺀 0번부터 5번까지의 요소가 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콜론을 이용을 해서 인덱싱을 해주면은 0, 6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0번, 1번 연속적으로 가서 5번까지 요소를 뽑아내게 돼요. 마지막에 있는 인덱스 6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에 있는 그 콜론 뒤쪽에 있는 6번이라는 요소는 포함이 안 돼요. 0번부터 5번까지 요소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이라는 단어만 딱 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b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했다. 그러면 b 변수를 보면은 a 문자열의 0번부터 5번 요소까지 뽑아낸 파이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죠. 이거를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어 뜻대로 문자열을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는 앞에 0을 생략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A에 콜론하고 6 하면은 앞에 콜론의 좌우에 이제 시작하는 인덱스하고 끝나는 인덱스가 오게 되는데, 시작하는 인덱스가 0이면은 이거는 생략 가능해요. 그러니까 C 변수도 똑같은 게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교재 나온 것 같이요. 교재 지금 여기 나온 것 같이 C 변수에다가 A 변수에 7번부터 두 번째 콜론 오른쪽에 있는 그 인덱스를 생략을 하면은 7번 요소부터 끝까지 뽑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번 요소가 여기가 0번이고 1, 2, 3, 4, 5, 6, 7 여기가 7번이죠. 7번 요소부터 문자열을 끝까지 이렇게 뽑아내라는 거예요. 콜론 오른쪽에 있는 인덱스가 생략이 되면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여기 i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그 7번 요소부터 끝까지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마이너스 1이 아까 끝에 있는 요소를 나타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7번부터 여기가 지금 인덱스가 7번인 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점이 되어 있는 게 이게 마이너스 1번 요소죠. 맨 마지막에 있는 거니까요. 근데 아까 콜론 연산자의 좌우에 숫자가 있을 때 n번은 포함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n번은 n번 요소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처음에 프로그램을 할 때 헷갈리기 쉽거든요. n번 요소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슬라이싱을 해버리면은 마이너스 1의 그 이전인 여기까지만 슬라이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요소는 빠지고 슬라이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7번 요소부터 끝까지
슬라이싱을 하려면은 콜론에 있는 오른쪽 요소를 이렇게 생략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콜론의 왼쪽에 있는 인덱스가 생략되면 문자열의 처음부터 슬라이싱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특이한 게 있는데요. 그 A 문자열에 이렇게 콜론 시작 문자열하고 끝 문자열이 둘 다 생략이 돼 버리면은 A 문자열의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 문자열과 같은 게 A 문자열과 같은 게 반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B 변수에는 A 하고 똑같은 게 이렇게 저장이 되죠. 예, 그리고 슬라이싱에서도 인덱싱과 마찬가지로 음수를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방금 전에도 -1이라는 인덱스를 사용을 했었죠. 지금 A 변수에는 지금 이 내용의 문자열이 들어가 있고요. 교재에서처럼 F 변수에다가 A 변수에 콜론 -5 이렇게 하면은 콜론의 왼쪽에 있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죠. 처음부터 -5번까지가 아니고 -5번은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6번, 그러니까 끝에서 6번째 요소까지 슬라이싱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면은 여기 P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P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게 점이 -1이고 -2, -3, -4, -5 이게 -5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도 포함이 -5는 포함이 안되고 이거 공백문자까지 여기 처음부터 공백문자까지 슬라이싱이 돼서 F 변수에 저장이 됐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공백문자까지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교재에서처럼 문자열 H를 5번째 문자를 기준으로 둘로 나누고 HL, HR에 저장하고 싶다면 저장이죠. 저장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그러니까 H 문자열을 아무거나 한번 해볼까요? 한글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네, 이렇게 한글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HL을 H의 그 처음부터 5번은 빼는 거죠. 그러니까 0번부터 4번까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R에다가는 H 문자열의 5번부터 끝까지, 예, 콜론의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생략이 됐으니까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HL하고 HR을 이렇게 찍어 보면은 이 문자열은 지금 이 글자가 0번이죠. 0번, 1번, 2번, 3번, 4번, 이거 점이 5번이고요. 공백 문자가 6번이겠죠. 그 다음에 이게 7번 뭐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H의 콜론 5라고 하면은 5번은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슬라이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5번부터 끝까지는 이거 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끝까지 도트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가 저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L에 저장이 될 거고, 여기서 전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가 HR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예, 이제 문자열을 그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을 할 때 문자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변수에 지금 문자열이 Python is the best라고 있는데 첫 글자를 P가 아니고 X로 바꾸고 싶다. 거기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자열은 한번 내용이 정해지면 내용을 읽을 수는 있지만 변경될 수는 없는 자료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자료형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런 자료형을 불가역 자료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러한 자료형을 불가역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슬라이싱에서 두 번째 콜론 뒤에 증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교재에 있는 예제를 한번 그대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n에다가 국립목포대학교 이런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m이라는 변수에다가 n을 이제 슬라이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부터 할까요? 1부터 끝까지는 이제 두 번째 인수는 생략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콜론 뒤에 2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지만은 지금 여기 이 n 변수에 이게 인덱스가 0번 이게 1번이죠. 이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원래는 이게 1번이니까 1번부터 원래는 끝까지 슬라이싱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콜론 뒤에 숫자가 지정이 되어 있죠. 이거를 이제 증분값이에요. 증분값. 이게 보통 이전에는 생략이 되어 있어서 증분값은 1씩 증가를 했는데 2씩 증가를 시켜라. 그러면은 1 다음에 3 다음에 5 이게 3번이죠. 5 이거 2씩 인덱스를 증가를 시키면서 뽑아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m이라는 변수에는 립, 포, 학 이거 세 글자가 문자열로 만들어져서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m을 이렇게 찍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교재에 있는 예제처럼 이렇게 콜론을 하나만 찍고 앞뒤 숫자를 생략을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라 그랬죠. 이 뒤에 콜론하고 2를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범위를 고려를 하되 증분을 2씩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0번이죠. 0에서 2를 더하면은 2가 되죠. 이게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2를 더하면은 이게 선택이 되고 다시 2를 더하면은 이게 선택이 되죠. 그래서 국목 대교 이거 네 글자가 선택이 돼서 m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콜론 뒤에 증분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슬라이싱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거를 보면요, A가 지금 문자열이라고 가정을 할 때 m 콜론 n은 이거는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단어 그대로 잘라내는 거고, A 변수의 m번째부터 m-1번째 요소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말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다시 바꾸겠습니다. m번 요소부터요. n-1번 요소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예, 말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A 변수의 n번 요소부터 인덱스죠. n-1번 요소 전체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n번 요소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 n과 m은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역순 인덱스를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인덱스를 생략을 하면은 0이 생략이 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려를 하는 거고요. 콜론 뒤에 두 번째 인덱스를 시작을 하면은 끝까지 그 문자열의 끝까지를 고려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콜론 뒤에 이와 같이 증분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다. 예, 슬라이싱을 정리를 하면은 이 정도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